신기하게도 대장암에도 이 커피, 사람으로 치면 성인 기준으로 매일 커피를 먹인 것과 같죠. 이 어남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중에 마이야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음식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얼마 전 진료를 보신 젊은 30대 여성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혹이나 유방암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피를 마시면 몸에 안 좋다던데 저는 커피가 너무 좋아요. 커피를 안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안 나고 눈이 안 떠져서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로스팅을 많이 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요. 신맛이 나는 커피는 안전하다 해서 사실 전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지만 참고 신맛 나는 커피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커피는 기호식품인데 이왕 드실 때 맛있게 드셔야지 왜 그걸 신맛을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도 아니고 여러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의사가 커피를 로스팅을 어떻게 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맛있게 좋아하시는 커피로 로스팅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우선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커피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카페인. 이 카페인은 현대인들이 매일매일 섭취하고 살고 있는 성분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 일상 속에 녹아있는 많은 식품들 속엔 바로 이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과 암의 발생은 연구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유방암만 보더라도 2008년 세계적인 저널 자마에서 밝혀진 연구는 커피는 오히려 유방암 재발 위험도를 낮춰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대장암에도 이 커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유방과 관련해서 카페인에 대한 이슈는 이 카페인을 먹으면 유방 통증이 증가될 수 있고 일부 유방 양성 질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유방암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또 커피와 관련된 황당한 이야기, 로스팅을 오래 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들어봤더니 핵심은 로스팅을 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와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발암물질이니까 먹으면 암이 유발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여러분, 아크릴 아마이드 일단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아크릴이란 단어부터 좀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전분이 많은 식품이나 고온 조릿이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왜 나오냐면 아스파라진이라고 하는 식물 내의 아미노산과 특정 당류가 고온으로 조리할 경우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게 돼요. 아크릴 아마이드를 가지고 쥐에게 물에 섞어서 매일 먹였더니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커피를 마실 때 에스프레소는 7에서 9g, 그리고 드립커피는 10에서 15g 정도인데요. 커피를 4잔 정도 마시면 대략 아크릴 아마이드가 11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매일 쥐 몸무게 1kg당 0.1에서 3mg의 아크릴 아마이드를 먹였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성인 기준으로 매일 커피를 3,000잔에서 8만 잔 정도 먹인 것과 같죠. 이 계산을 해놓고 보니 제가 이걸 왜 계산을 했을까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무엇보다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 실험 결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벤조피렌도 나온다고 하죠. 다 알고 계시듯 주로 탄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벤조피렌 때문인데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이 벤조피렌은 탄 음식 아니면 흡연 등으로 노출될 수 있죠. 유럽 같은 경우 훈제 요리가 많아서 이 벤조피렌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흔합니다. 커피는 연구 결과
다크 로스팅을 하면 벤조피렌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 광주광역시의 커피를 대상으로 이 벤조피렌을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커피들도 연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도시들도 비슷하겠죠. 결과는 한 컵당 15.22 나노그램. 대한민국 식약처의 이 벤조피렌 식용 유지의 기준치는 2마이크로그램인데 이 나노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면 0.015 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즉 하루에 100잔은 식용유지 기준치를 넘지 않네요. 사실 이 벤조피렌 우리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대기오염 물질들 중에 늘 있으며 흡연을 하거나 조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를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에 있는 벤조피렌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 커피, 글쎄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 라는 옛 이야기 아시죠? 옛말이 딱 이 상황에 적합합니다. 어남 선생님 유튜브 영상 보신 분 많으시죠? 제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요리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저의 마음속 요리 선생님 중 한 분, 이 어남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중에 마이야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로 고기를 팬에 조리할 때 눌러 붙으며 생기는 현상, 이것을 마이야르라고 하는데 이때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옵니다. 갈색화와 특유의 향미를 만들어줘서 고기뿐만 아니라 빵을 조리하는 과정에도 이 마이야르 반응을 활용하여 조리하게 되고 음식의 맛, 색, 그리고 풍미를 변화시켜 다채로운 맛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죠. 이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옵니다. 또 시리얼 많이 드시죠? 좋은 아침 땡땡땡, 요즘 많이들 드시는 건강 곡물 그래놀라, 이것도 똑같아요. 로스팅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인데 여기도 아크릴아마이드가 있습니다. 누룽지는 또 어떤가요? 마이야르 된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뜨끈하게 솥밥을 먹은 다음 숭늉을 부어서 먹는 그 누룽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음식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옵니다. 누룽지 안 드실 건가요? 저는 먹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아크릴아마이드를 먹고 삽니다. 커피 로스팅을 해서 먹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암 발생률을 올린다는 연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증된 바 없는 풍문, 즉 뇌피셜이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밤에 남자가 혼자 밖을 싸돌아다니면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던데 옆집 아저씨는 주중 3일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네. 저 아저씨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밤 늦게까지 외상 환자들을 수술하고 들어오시는 외과 선생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박할 수는 있어요. 평생을 먹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너는 먹을 거냐? 몸에 안 좋은 물질을 찾아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심하는 것은 맞죠. 가급적 노출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 암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불필요한 공포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 멸망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보다는 씩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내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실제로 이 아크릴아마이드의 하루 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800마이크로그램으로 제한하라고 권장합니다. 천조국의 위험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런 것 없어요. 원래 또 미국은 좀 관대한 편입니다. 식품은 조리 방법과 재료 그리고 조리 시설에 따라 검출되는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이 아크릴아마이드 함유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권고는 합니다만 실제 하루 섭취량에 제한을 두진 않아요. 여튼 우리가 대략 하루에 섭취되는 식품으로 인한 아크릴아마이드는 대략 50 마이크로그램, 하루 제한량의 6.25%입니다. 커피 한 잔의 아크릴아마이드는
하루 제한량의 0.3%. 그러니 커피 안심하고 드세요. 커피를 마셔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이 제가 생각했을 땐 더 좋을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짧은 인생 행복하셔야죠. 여러분, 유사의학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유사의학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께 전달했는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이라면 잘 구별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